본격적으로 짱구의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헤드랑 바디에 대한 UV 텍스처를 구해 왔는데요. 마야에서 이 두 장을 얻을 수 있고,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채색을 하면 됩니다. 이 채색 텍스처링은 요 와이어 가이드 상태로 이 안에다가 이제 채색을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짱구의 피부에 있는 색깔 톤을 구해다 이렇게 채색을 하면 이 와이어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 이제 복사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레이어는 이제 복사했으니까 꺼놓습니다. 지우진 않는 게 좋아요. 원본을 잊어버리면 이걸 갖다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에다가 제가 채색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채색을 하더라도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채색을 이렇게 하더라도 가려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요 가려지지 않게 위에 레이어를 이렇게 바꿔주고요. 밑에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채색을 하더라도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요거 위에 복사한 요 검정 바탕에 이 와이어를 컨트롤 I 색을 이렇게 반전시켜서 흰색 배경에 검정 와이어로 보이게끔 한 다음에 요거를 다큰으로 보여주면 저 검정색만 밑에 레이어에 투사돼서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모르겠다고요? 여기 채색을 해보면 압니다. 그죠? 이렇게 채색이 되죠. 자, 이런 식인 상태에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채색을 해주고요. 입은 요건 것 같죠? 입은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입이 요 모양인 것 같아요. 이걸 또 이렇게 채색을 해볼까요? 눈은 요 부위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더라도 짱구의 저 느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만든 것들의 단점이 있어요. 다 된 것 같은데 머리 라인을 그렸어야겠죠. 머리 라인은 여기 이제 뒤통수 절개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잘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검정색으로 그냥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흰색 와이어는 이제 안 보여도 되고요. 여기 뭐 밑에 배경을 뭐 칠해줘도 되고 안 칠해줘도 되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다 검정색으로 할까요? 저 윗부분은 좀 남는 공간이죠. 저기에다 이제 기타 뭐 다른 소품 같은 거, 뭐 모자나 이런 게 오면 저기다 UV를 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와이어를 켠 상태로 텍스처링을 하면 이 텍스처에도 와이어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꺼놓고 제가 저장을 할게요. 헤드 디프 이렇게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이제 얘도 하나를 복사를 하고, 복사는 인버스에서 검정과 흰색을 반전시키고 밑에 오리지널은 숨겨놓고 중간에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이제 채색을 해가면 되겠죠. 손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다큰으로 바꿨어야죠.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다큰으로 하고, 여기가 이제 손 색깔인 것 같고요. 요게 신발이죠. 여기 신발은 노란색 이렇게. 된 것 같죠? 일단 새로운 이거 끄고 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뭐 이렇게 노란색 기준으로 배경을 이렇게 깔아줄까요? 그래서 요거 역시 와이어가 없는 상태로 바디에 diff라고 하게요. 그래서 마야에 가서 이 이미지를 써주면 되겠죠. 하이퍼 쉐이드를 하나 켜고요. 하이퍼 쉐이드는 여기 있죠. 이렇게 띄우고 여기도 두 개의 분리를 하나만 퐁으로 만들까요? 퐁 이렇게 해서 만들고 퐁을 이름을 뭐 헤드라고 그럴까? 헤드. 여기다가는 칼라 옆에 체커를 눌러서 파일로 방금 포토샵에서 만든 헤드 디프를 이렇게 넣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퐁을 하나 만들어서 이 퐁은 이름을 엠바디라고 하고요. 역시 칼라 옆에 체커를 눌러서 파일로 바디 디프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머리에는 가운데 마우스 버튼 드래그해서 머리다 떨구면 이렇게 보이고요. 몸도 바디를 엠바디를 가운데 마우스 버튼 드래그해서 몸에다 떨구면 이렇게 되죠. 뭔가 변한 것 같긴 한데 텍스처가 안 보여요. 컴퓨터에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웬만하면 텍스처는 안 보이게끔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처 보이죠? 이걸 누르면 텍스처로 바뀝니다. 이렇게. 오, 거의 황비용 수준이네요. 헤어라인 여기까지는 와야 되는데, 그리고 눈의 형태도 너무 길쭉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죠? 눈썹의 위치랑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뭐 눈썹은 아까 그린 텍스처에서 검정 부분이니까 아까 머리에 M 헤드에 많이 남는 게 있었죠. 그걸 이렇게 주고 UV를 조금 편집해 주면 되겠죠. 검정이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놓으면 검정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신발도 잘못 그렸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다시피 내가 여기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채색을 못해요. 그죠? 3차원에다 채색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2D에서 채색한 다음에 포토샵에 가져오고 나서 좀 고쳐볼까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하겠죠. 뭐 이렇게 헤어라인을 이렇게 뺄 거야. 그래서 또 저장을 세이브 에지에서 다시 헤드로 이렇게 주면 이 텍스처를 다시 리로드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계속 포토샵에 가서 수정하고 마야에서 확인하고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직관적이지 못한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유저들의 고민을 받아들여서 여러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텍스처링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3차원에서 뭐 서브스턴스도 있고 바디 페인터도 있고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지브러시도 있습니다. 지브러시의 장점은 채색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링을 이렇게 점선면을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가 그냥 스컬핑 한다고 그러죠. 조각하듯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 조각을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고 타블렛으로 할 겁니다. 왜 타블렛으로 하냐면 타블렛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필압 때문에 그래요. 필압이 0에서 뭐 몇백 단계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우스는 딱 두 가지 단계밖에 없어요. 눌렀을 때 1, 누르지 않았을 때 0. 그래서 이게 조각할 때 깊이에 대한,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을지 많이 뺄지, 적게 집어넣을지 적게 뺄지 이런 게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타블렛을 이용해서 하죠. 포토샵에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도 마우스로 그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보너스로 배우는 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브러쉬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브러쉬로 가져가 볼게요. 지브러쉬는 이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pixellogic.com이라는 곳에 가면 되고요. 여기 보면 get 지브러쉬에 가보면 트라이 지브러쉬 해가지고 30일 버전을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단 회원가입을 해서 이메일을 기록을 하면 이메일 쪽으로 이 라이센스를 액티베이션 하는 이메일 코드가 와요. 그래서 그쪽에서 액티베이션을 하면 지브러쉬가 작동이 될 겁니다. 자, 이거 잡고 1번 눌러서 로우 폴리곤 상태로 보고요. 이 두 개로 되어 있죠. 헤드, 바디. 여기 파일에 엑스포트로 가서 짱이라고 FBX 말고 OBJ로 엑스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냥 OBJ. 그래서 엑스포트 오를 하면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쓸 수가 있고요. 지브러쉬를 키우면 이렇게 창이 뜨고 이렇게 이제 뭐 라이트박스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라이트박스 눌러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임포트로 했던 짱을 열어줍니다. 쿼드 앤 트라이앵글로 하시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짱이라고. 요거 이제 그 지브러쉬에서는 툴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3D 객체라든가 2D 객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거를 툴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쓸 때 이거 바로 쓰면 안 되고요. 내가 이거 툴을 편집하겠다 했을 때는 여기 에디트를 눌러야 됩니다. 3D를 편집할게 했을 때는. 그래서 화면을 좌우로 이 허공을 드래그하면 보다시피 회전이 되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허공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이 지브러쉬는 좀 독특한데 축소할 때는 이 Alt로 이 허공을 드래그 하다가 Alt를 놓으세요. 그러면은 줌인 줌아웃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동하다가 줌을 써야 되는 좀 어려운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기는 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다시피 찰흙 같은 느낌이죠. 여기 보면 재질이 찰흙 같은 맥캡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재질을 맥캡 화이트로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좀 보입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게 항상 편집을 하려면 에디트를 눌러놔야 돼요. 내가 끄면은 이제 객체를 계속 그리는 상태가 돼요. 이 객체 하나를 편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될 게 여기 서브툴이라고 있습니다. 이 짱이 두 개가 있었나 보네요. 제가 이거 잘못된 거 이거 하나 잡고 델리트 해서 지울게요. 실수를 했나봐요. 약간 이렇게 짱구가 얼굴과 몸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브러쉬에서 들어올 때는 모든 하나의 객체로 들어옵니다. 그걸 분리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서브툴에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관련한 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무엇이 있냐면 스프라이트 나눈다 라고 되어 있죠.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자동으로 나눈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프라이트 to 시밀러 파트 비슷한 것끼리 나눠줘 이런 뜻이죠. 누르면 오케이 누르면 머리랑 눈썹도 따로 있었죠.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만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머리만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눈썹 선택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마우스 브러쉬가 있네요. 이거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뭔가 튀어나와요. 그죠? 그리고 Alt로 드래그하면 들어가네요. 그죠? 보다시피 드래그하면 튀어나오고 Alt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컨트롤 Z를 했고요. 이처럼 클릭했을 때 튀어나오게 한다.
그리고 Alt로 클릭했을 때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래서 얘가 G브러쉬라는 이름을 가진 게 브러쉬를 집어넣었다 뺐다 XY뿐만 아니라 Z까지 움직임을 줄 수 있어서 그래서 G브러쉬인 거예요. XYZ를 다 제어할 수 있으니까 스컬핑이 당연히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마우스보다는 타블렛이 훨씬 좋아요. 마우스는 0과 1 들어갔다 나왔다 밖에 없지만 타블렛은 압력 감도에 따라서 적게 들어갔냐 적게 나오느냐 아니면 세게 들어가느냐 세게 나오느냐 이렇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스컬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야에서는 이렇게 3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스무스가 되는데 이 마야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익스폴트에서 다른 소프트에서는 그냥 1번 상태로만 보여요. 그러면 마야에서도 여기 보면 메쉬에 보면 스무스라는 거 있었잖아요. 면을 인위적으로 이제 하나를 4개로 쪼개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면을 많이 늘려서 스컬핑을 할 수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에 디바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그죠? 마우스를 여기 툴에다가 놓으면은 여기 폴리곤이 800개래요. 또 한 번 디바이드를 누르면 3200개. 그죠? 4배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4배 늘리면서 면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게 이제 디바이드예요. 이쪽에서는. 저기 뭐 마야에는 스무스, 맥스에는 메시 스무스라고 했던 표현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마야랑 맥스랑 좀 틀린 거는 얘는 스컬핑 하면서 레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아까 3번 디바이드가 돼 있어서 두 번째 디바이드, 첫 번째 디바이드, 로우 폴리곤과 하이 폴리곤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보다시피 면이 많은 상태에서 드래그하니까 좀 편하죠. Alt 드래그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또 하나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뭉개져요. 부드럽게. 스무스 브러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다 보니까 왼쪽만 되네. 마야는 왼쪽 오른쪽 시메트리 할 수 있었죠. 똑같이 해도 있습니다. 여기 트랜스폼에 가보면 액티브 시메트리 단축키는 X예요. X를 누르면 보다시피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죠. X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대칭키를 쓸 수도 있어요. 컨트롤 Z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스컬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마우스 오른 버튼이나 타블렛에 이제 그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나와요. 브러쉬의 크기, 그죠? 브러쉬의 강도, Z 인텐시티.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세기로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세기를 Z 인텐시티를 높여주면 조금만 드래그해도 퍽 튀어나오고, 그죠? Alt 드래그 팍 들어가죠. 그런데 컨트롤 Z, G 인텐시티를 낮추면 조금만 튀어나와요. 그죠? 조금만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러쉬의 크기라든가 강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디바이드가 낮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디바이드 높은 상태에 바로 반영이 돼요. 디바이드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낮은 상태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쓰지만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Z 인텐시티 그리고 드로우 사이즈. 요 포커 시프트는 여기와 여기의 간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토샵에 있는 에어브러쉬의 그 하드니스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계가 또렷하게 튀어나오게 할지 부드럽게 튀어나오게 할지 브러쉬의 상태를 바꿔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드래그해서 튀어나오는 이유는 요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Z 애드라는 애가 튀어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애드가 더한다는 뜻. Z로 더해서 튀어나올게. 서브로 놓고 하면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일일이 누르지 않아요. 왜? 그냥 드래그하면 튀어나오고 Z 애드로 놓으면 그리고 Alt로 드래그하면 Z 서브이 바로 되니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페인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Z헤드를 꺼버릴게요. 그럼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여기 RGB를 켜면 이제 채색을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놓고 해볼까요? 전체가 빨간색이 되네요. 살색으로 놓고 해볼까요? 그래도 전체가 바뀌네요. 채색을 하려고 해도.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전체 오브젝트한테 베이스로 미칠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로 칠한 게 없어서 그래요. 베이스로 칠하고 싶다면 컬러에 필 오브젝트로 칠해주면 돼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색깔의 필 오브젝트를 누르면 이제 밑 베이스로 이렇게 칠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색깔 바꿔보면 알아요. 색깔을 바꾸면 눈썹하고 몸은 계속 바뀌죠. 왜냐하면 베이스를 칠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얼굴은 안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놓고 내가 검정색으로 놓고 브러쉬 사이즈를 좀 작게 한 다음에 칠할 수 있겠죠. 짠, 이렇게 칠해지죠. 그죠? 흰색 이렇게 놓고 칠해질 수 있죠. 그런데 좀 약간 깔끔하게 또렷하게 칠해지지 않고 막 뭉개지듯이 칠해지죠. 픽셀이 막 깨지듯이. 자, 이거 왜 그러냐면 G브러쉬는 지금 하는 게 텍스처링이라기보다는 컬러링이에요. 어디에다가 폴리곤 또는 버텍스에다 칠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Shift F를 누르던지 여기 프레임 이게 이제 좀 버튼이 잘 안 보이네요. 해상도가 좀 낮아서 Shift F를 눌러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면 와이어 상태가 보여요. 그죠? 마의 4번 키와 같죠? 이렇게 해서 다시 Shift F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죠. 보다시피 이 점 하나에 검정색을 칠하니까 여기는 흰색이니까 이 중간은 그 중간색을 뜻하는 회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더 또렷하게 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바이드로 면을 더 나누면 돼요. G브러쉬의 장점은 모델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면을 많이 늘려도 느려지지 않아요. 보다시피 이렇게 놓고 Shift F 누르면 면이 많이 쪼개져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칠해 볼까요? 흰색이 그리고 검정색이 또렷하게 칠해지죠. 그죠? 그래서 다시 요 짱구 얼굴에 있는 컬러를 그대로 쓰고 싶은데 지금 이 컬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토샵은 스포이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G브러쉬에서는 이 컬러를 피킹한다 그래서 컬러의 머리 글자 C를 누르면 이렇게 컬러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흰색을 칠하고 검정색을 칠해보면 이렇게 또렷하게 칠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링을 해주면 됩니다. 장점은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도 되겠죠. RGB만 켜있지만 Z헤드를 켜놨다면 색도 칠해지면서 튀어나오기까지 하겠죠. 많이 좀 보이게 할게요. 이렇게 그죠? 튀어나오면서 색도 칠할 수 있어요. 스컬핑과 컬러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채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소프트에 가서 베이스 색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빨간 계열로 컬러에 필 그리고 눈썹은 검정색으로 해야겠죠. 컬러에 필 이렇게 놓으면 내가 이제 색깔 아무리 바꾸더라도 베이스로 색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헤어라인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으로 주고 소프트에서 머리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RGB만 켜져 있는지 보고, 뭐 RGB랑 ZHD를 살짝 켜도 상관은 없겠지만 채색 위주로 할 테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X키가 눌러져 있어서 보다시피 시메트리 키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페인팅하면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페인팅할 수 있어서 좀 편하죠. 약간 뭐 쪼글쪼글했던 부분은 이렇게 ZHD를 누르고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면 뭉개주겠죠. Z 인텐시티가 100% 맞죠? 100%로 이렇게 주고 뭉개주면 이렇게. 잘 안되는 거는 디바이드가 너무 높을 때 이렇게 되니까 디바이드를 낮춰서 하면 잘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눈썹이 너무 작긴 했네요. 그 검정색으로 이제 채색을 좀 해볼게요. ZHD는 끄고 브러쉬 사이즈는 좀 작게 해서 디바이드는 한 번 더 줄까요? 6 상태에서 해주면 작은 브러쉬도 잘 그리시겠죠? 자, 입체로 그리다 보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렇게 정원이지만 2D에서는 정원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입체로 그리다 보면 정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당연히 생기겠죠? 몸도 한번 해볼게요. 서브툴에 가서 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빨간색은 못된 것 같고요. 디바이드 역시 많이 줘야겠죠. 디바이드 둘, 셋, 넷, 4번 정도 가서 5레벨 정도 줬고요. 아까 이제 하려다 만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얘는 마스크를 쓸 수가 있어요. 컨트롤 드래그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만 마스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색을 하면 제가 뭐 노란색, 뭐 살색, 노란색 할까 노란색을 놓고 노란 바지를 입히려고 하면 이렇게 아무리 밑에를 그리려도 마스크가 씌워져서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드래그해서 마스크 그리고 이만큼 드래그해서 마스크 이렇게 해놓고 채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제가 이만큼 손만 마스크 이쪽 가서 여기도 손만 이렇게 마스크 해놓은 다음에 제가 뭐 살색을 칠하겠다고 C로 얼굴 볼살을 가져와서 칠하려면 아니죠. 반대죠. 그래서 마스크를 뒤집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허공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너무 옷 소매까지 다 먹었네요. 제가 여기 뭐 잘 이동이 안 될 때는 여기 사각 요 틀 보이죠? 요 틀 밖에서 뭐 마우스를 제어하면 회전이나 이동이나 이게 잘 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밖에서부터 허공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직접 칠하면은 됩니다. S를 눌러서 드로우 사이즈 단축키로 제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고 싶으면 컨트롤 눌렀을 때 여기 브러쉬를 이렇게 펜으로 바꿔놓으면 직접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만큼 선택
Alt로 빼기 해주면 되겠죠. Alt 빼기. 컨트롤 Alt를 누르면 Alt는 빼기예요. 저기 그 지브러시에서. 마스크 한 거를 한 번에 칠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컨트롤로 뽕을 클릭한 마스크가 반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노란색에 약간 어두운 노랑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 아까 베이스 컬러 칠하는 게 있었죠. 필요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 바로 한 번에 칠해지게 돼요. 제가 이제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 이 상태에서 다시 반전시킨 다음에 그럼 발이 마스크가 되어 있죠. 신발이. 이 상태에서 컨트롤로 여기까지 마스크를 같이 해주면 이 상태에서 그럼 다리만 선택이 될 거고 C를 눌러서 얼굴을 잡은 다음에 컬러로 필 오브젝트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칠해지죠. 편하게 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컬러를 다 칠했고요. 컬러는 아까 얘기했듯이 버텍스에다 칠하는 방식이어서 면이 많은 상태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거 면이 작은 상태로 가면 보다시피 디바이드를 낮춰볼게요. 디바이드를 낮추면 머리를 선택, 디바이드를 낮추면 보다시피 이렇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버텍스에다 칠한 거니까. 그러면 이런 퀄리티를 못 쓰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 지금 버텍스에다 칠한 컬러를 우리가 포토샵에 있는 XY로 되어 있는 텍스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를 텍스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UV가 잘 펴져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UV 저번 시간에 UV를 잘 펴놨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 텍스처 맵에 가보면 크리에이트에 보면 여기 폴리 페인트, 이걸 다 폴리곤에 칠했다 해서 폴리 페인트라는데요. 폴리 페인트로부터 새롭게 텍스처를 만든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텍스처가 입혀진 게 보이죠. 그렇죠? 이거를 클론을 하면 왼쪽에 이런 창이 뜨고 여기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창이에요. 여기에서 익스포트로 헤드라고 저장을 했고요. PSD로 해도 되고 뭐 JPG 뭐 상관없습니다. JPG로 할까요? 자, 내보내는 거고 이런 해상도로 나갈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몸으로 가볼까요? 몸으로 가서 여기 몸이네요. 여기 가서 역시 텍스처에 가서 여기서 익스포트 new from 폴리페인트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다 내가 익스포트 하려면 클론 텍스처를 해야지 오른쪽에 뜨고요. 여기에다가 왼쪽에 뜨고요. 여기에서 익스포트를 누르면 지브러시 바디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눌렀고요. 저장이 됐고요. 비로소 이거 이제 지브러시에서 작업하던 거를 저장하고 싶다면 세이브 에즈 오른쪽 상단에 여기다 짱이라고 하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 지오메트리를 바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다 머지 해놓고 익스포트 해볼까요? 세 개 다 머지를 하고 익스포트를 해도 돼요. 근데 뭐 우리가 마야에서 쓴 거 모델링을 쓰니까 뭐 굳이 이 폴리곤이 많은 걸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느려져요. 엄청 우리가 게임 폴리곤이나 이런 쪽에 쓸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머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다 합하고요. 머지 다운 오케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머지 다운 오케이 그래서 얘를 폴리곤을 내보내고 싶다면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짱 하이폴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저장. 자, 마야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텍스처는 다른 걸로 바꿀게요. 하이퍼 쉐이드 가서 블린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헤드를 위한 블린이고요. 그래서 GB 헤드라고 하겠습니다. GB 헤드. 그래서 컬러에 체커를 눌러서 파일로
방금 지브러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파일은 GB 헤드라는 이 이미지를 넣고 또 하나의 블린을 만들어서 이름은 GB bod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에 또 체크를 눌러 파일로 GB body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됐습니다. GB body, GB head. 제가 한번 어사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사인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얘도 어사인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하게 나오죠? 똑바로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브러시랑 마야랑 그 맵 좌표축이 틀립니다. 마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치면 좌측 우측이 U9 위아래가 V라고 치면 마야는 이렇게 쓰지만 지브러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요거 U는 같아요. 근데 이쪽 방향이 아닌 아래쪽 방향으로 V가 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V 방향이 위아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에 가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열고요.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로테이트 캔버스를 위아래로 이제 플립 해주면 되겠죠. 플립 캔버스 버티컬 이렇게 해서 딱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 몸도 위아래로 컨트롤 T 눌러도 되고 오른 버튼에 플립 버티컬 해도 돼요.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 놓고 한 번씩만 더 클릭을 해주면 나오겠죠. 좀 헤드 이렇게 바뀌는 걸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짱구에다가 본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을 심을 땐 옆에서 심어주는 게 좋고요. 자, 요거 이제 모두 잡고 얘를 레이어에 가서 얘 이름을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심어 보도록 할까요? 짱구가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머리를 내밀도록 할까요? 그리고 리깅에 가서 뼈를 하나 심어서 여기 가운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엔터를 쳐서 멈춥니다. 나중에 여기 갖다 놔도 되고요. 그리고 본을 여기다가 골반부터 무릎, 복숭아뼈 이렇게 엔터 쳐주면 되겠죠. 뼈가 너무 커 보이네요. 스켈레톤에 가보면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조인트 사이즈 눌러서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이 정도 이렇게 보이게 할까요? 자,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약간 무릎이 굽혀져 있어야지 폴벡터나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굽어지면서 쉽게 보여요. 일자로 그리다 보면 그냥 팔이 무릎이 뒤로 꺾이거나 팔꿈치가 앞으로 꺾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 쪽으로 가볼까요? 척추 쪽으로는 뭐 이렇게 머리는 한 요정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루트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봐서 팔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깨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팔꿈치가 약간만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센터를 쳐줄까요? 위치를 이제 프론트에서 잡아줘야겠죠? 다리는 아마 이쪽에 중앙은 저기고 다리는 이쪽에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할까요? 이렇게. 팔은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뼈가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식을 엄마한테 피 누르면 이렇게 되죠. 화살표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P 눌러서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거꾸로 그랬습니다. 자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다 할까요? P 이렇게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어깨뼈가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팔꿈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어깨뼈가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향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기도 하는데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머리가 워낙 커서 뭐 목 부위를 다 커버를 하니까요. 손가락을 만들면 되겠죠? 탑뷰에서 손가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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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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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조인트가 너무 크죠? 디스플레이에 가가지고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줄일까요? 네. 그럼 뭐 나중에 키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에게 피 자식이 엄마에게 피 자식이 엄마에게 피 자식이 엄마에게 피 이러면 되겠죠? 역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 잘 정의해 줘야 되는 거 기억하고 있죠? 자 얘가 왼쪽이니까 레프트 레그 어퍼라고 할까요? 레프트 레그 로워 이렇게 하고 얘는 레프트 풋 레프트 도 레프트
팁. 자식이 엄마에게 피 이렇게 해줬어야죠. 얘는 스파인 1, 스파인 2, 스파인 3. 얘는 헤드가 얘는 라이트, 암, 어퍼, 라이트, 암, 로어. 레프트, 썸, 동일해. 라이트죠. 인덱스, 인덱스 1, 2, 3, 미들, 1, 자, 이제 미러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켈레톤의 미러 조인트, 여기 Y, Z 방향으로 바꾸고 레프트라고 되어 있는 걸 라이트로 바꿔라 이름을. 그래서 미러 딱 주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름이 잘 바뀌어 있는지 보세요. 라이트 레그업, 그죠? 잘 되죠? 그리고 역시 여기 팔도 스켈레톤의 미러 조인트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R이 L로 바뀌어야겠죠. 그죠? R이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주면 이름이 L로 다 바뀌어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뼈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뼈도 제가 이름을 레이어에 가서 하나 만들고 이름을 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 이 레이어. 그죠? 내부 이제 리깅할 때는 뼈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와이어가 스무스로 좀 부드럽게 보이면서 면이 많아 보이는 것은 좀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1번 눌러서 로우 폴리곤 형태로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메쉬를 다 잡고 그 다음에 본 루트를 잡아서 이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킨, 바인드 스킨 해주면 되죠. 바인드 스킨 딱 주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우와, 보다시피 머리가 너무 많이 움직여요. 그죠? 뼈를 움직일 때 머리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몸만 바인드 스킨을 하고 머리는 바인드 스킨을 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바인드 스킨의 영향을 안 받겠죠. 머리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는 여기가 엄마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머리가 엄마라고. 그래서 이 두 개는 우선 제가 합할게요. 모델링해서 메쉬를 하나로 합할게요. 눈썹이 따로 있는 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컴바인으로 하나로 했고요. 얘를 엄마가 얘라고, 그래서 P를 주면 이제 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아, 제가 목을 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목을 뭐 간단히 하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할까요? 얘는 내기라고 했어야 되네요. 보다시피 얘는 여기다가 엄마가 얘라고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P 눌러주면 이제 헤드가 움직일 때 머리가 같이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의 구조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SD 캐릭터의 경우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스킨 바인딩 하는 게 조금 귀찮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형 탈바가지의 머리처럼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